들리나요, 거사님? 예, 예, 제가 오늘 지난 한 1년 전쯤에 법담을 들었는데요, 거사님. 1년 전 걸. 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내용이 현과 실과 상에 대한 법담이었는데, 그런 예. 법담이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사님. 예. 근데 거기서, 예, 여사님이 현상이, 예, 생각에 따라서, 예,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면, 왜, 생각이 만약에 끊어진 상태면 다 똑같이 보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법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들었는데, 그냥 제 이해가 맞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 예, 전화를 드렸어요, 거사님. 예. 예, 어쨌든 제 이해로 보면은, 어쨌든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속성의, 이건 제 해석인데, 속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냥 실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이라는 거는 아마 그래서 현상은 이제 사람마다 다 같은 그러니까 컵을 보면 다 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고사님.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게 각자가 가진 이제 경험에 의한 상에 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다. 라는 거 저는 이해를 했고, 현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과 실이라는 게 같은 거라는 걸 제가, 같은 거구나라는 이해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고도 하여튼 계속 이렇게 자명하게 더 이상 의문이 일어나지 않지 않더라고요, 교사님. 예, 계속 뭔가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나는, 궁금하지 않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들었는데, 오늘 그 법담을 들으니까, 정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약간 분명한 정리처럼, 조금 선명한 정리처럼 이렇게 와닿는데, 이게 제가, 거사님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또, 제가 어떤 착각에 빠진 건지가 좀 약간, 그게 좀, 거사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사님. 예.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제가 횡설수설 했나요? 단지 그거는 전부 다, 우리 경험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험에서 사실과 착각과 그리고 착각이 없을 때의 경험 상태, 그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건데, 거기서 현상 그러면은 이 현에 대해서 이미 현을 어떤 이 해석으로 규정한 거죠. 과거의 경험으로 그렇다고 이미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상이라는 거예요. 상인 거죠. 해석되기 전에 그냥 경험 상태를 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은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경험 상태고, 그 다음에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제 경험이 사실 경험이라 해도 어떤 실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실의 경험은 인식 내용이 아니에요. 인식 내용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에는 항상 뭐라고 그럴까, 상화되기 전이어도 어떤 현이라고 하는 실 그 자체로 이렇게 인식되지는 않아요.
교수님 무슨 예, 말씀인지. 예. 그래서 그 그래서 현이라는 그러면 것은 네. 현이라는 것은 인식이고 그것을 갖다가 규정된 것을 이제 상이라 이름하는 거죠. 자, 그러한 시를 건데, 네. 그러한 건데, 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럼 거사님 그 시일이라는 거는 어떤 인연에 따른 연기 작용 그 자체를 시이라고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연기작용이라고 하는 건 실이라는 것은 그냥 작용이죠. 작용. 연기라는 그렇죠. 것도, 작용이 다, 예. 연기라는 것도 경험되는 사실은 아니죠. 오로지 경험되는 사실은 그렇죠. 작용이죠. 작용만이죠. 그래서 실이라고 할 때는 그냥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명확한 개념, 이게 고사님 뭐 개념이라고 하면 또 그러시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없었는데, 오늘 그 법정을 들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약간 명확해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험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그건 중간학,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공가중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 상은 가라는 거고, 현은 중이라는 거고, 공이라는 것이 바로 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뭐 정말 많은 법담에서 수없이 들었는데도 계속 새롭고 다시 듣는 것 같고 예, 들을 때마다 또 이해가 좀 달라지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명확하게 와닿는 부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뭐 나름대로 거사님과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는데도, 계속 이게, 의문이,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의문스러워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런 게 나한테 무슨, 뭐 그런 약간 큰 자각들이 나한테 무슨 큰 자유를 줬을까? 이게 정말 깨달음인가?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를 좀 편하게 예전과 다르게 좀 편안함을 준다기보다 뭐 아주 작은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제가 정원을 좀 가꾸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30만 원짜리 전동 가위를 팔더라고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예, 고민을 했는데, 저희 옆집에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정원을 같이 가꾸시는데, 제가 이거 너무 비싸니까 우리 둘이 조금 나눠서 한번 사서 써보지 않겠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기계 같은 거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이제 큰 돈을 주고 그 기계를 산 거예요, 거사님.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거사님 없으시면 하나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터리로 충전해서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웬만한 나무가 다 이렇게 가지 굵기도 다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한 3년 동안 정말 헛짓을 했구나. 그래서 그 기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사님. 그런데 이제 옆집에서 그거를 써보고 싶다고 하시겠죠. 제가 샀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분도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맨날 자주 빌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사자고 했을 때, 왜 안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서 되게 좀 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쪼잔한 인간인가, 또 막 이런 마음이 좀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래서 뭐 빌려주기 싫었다가, 이런 내가 너무 좀 그렇다, 이런 게 계속 있으면 좀 괴롭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위로 인해서. 그러다가 문득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다는데 원래부터 내게 어디 있었나 이런 생각이 딱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 거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 거라고 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면서 그 가위에 대한 괴로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필요하면 이제 열심히 빌려주고 뭐 그래도 그게 불편함이 없고 이런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거사님. 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렇게 확 나갔는데 뒤에 차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고가 날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 갖다 쓰면 이제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막 빵빵하고 차를 세우든지 이랬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서서 제가 지나가기 기다렸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도 저 사람도 뭔가 나처럼 착각을 했거나 약간 실수를 했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운전할 때 좀 약간 예민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운전하다가도 조금 편해지는 경험이 있고 뭐 이런 비슷한 살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작은 경험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좀 제가 불편함이나 괴로움으로부터 좀 조금씩 이제 편해지는 편해지는 경험을 주는구나. 그런 뭐 형과 삶과 뭐 치유의 경험이든 뭐 알아지고 있었던 게 원래부터 알아지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편안함을 줬다기보다 그래서 이거 깨달음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 좀 뭐 하여튼 제가 법회도 안 가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사님. 그래서 거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좀 요즘 있었다는 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겸사겸사 제가 전화를 드렸네요, 거사님. 제가 뭘 찾고 있나. 은하수님. 거사님. 앞에 예를 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게 아니, 오히려 실현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럴까요, 거사님? 근데 아직도 아마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제가 거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뭘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니. 안 그래도 은하수님, 은하수님이 지금 화상법회도 안 들어오고 해서 또 이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 법상에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봐요, 거사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를 제가 찾는 거죠. 그죠, 거사님? 법상에 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법상에 잡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단지 경험일 뿐인데, 가령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은 단지 경험일 뿐인데, 즉 내 깨달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깨달음을 찾는 거죠, 거사님. 아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뭔가 이거를 해결해줄 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즉 깨달은 나라고 하는 그 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겠대요. 자, 보세요. 아까 어떤 조그마한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가위. 그 가위라고 그러는데, 가위 원래부터 내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냥 생각의 지경이에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 사람은 같이 사자고 했을 때는 안 가고, 사놓으니까 그걸 자꾸 빌려달라고 한다? 저 같으면 당연히 그래요. 그럼 같이 사자고 했을 때 같이 샀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이라도 반 부담하고 우리 같이 쓰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 거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해로서 이해를 붙잡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도 생각이고 저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났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떤 욕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없다, 이런 합리화시키는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이해에 따라서 편해지고 안 편해지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해지고 안 편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법상에 빠진 그렇죠.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다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데 의해서 진정한 자유인 거지. 내 이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해에 있느냐에 따라서 편해지고 안 편해지고, 이거는 바로 생각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사님? 어떻게 하겠는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진정한 깨달음이라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실현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깨달음인 거예요. 이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도 실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경험일 뿐인 거고, 어떤 모든 경험이 다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을 때, 이제 나라고 하는 여기도 이것도,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경험일 뿐임. 그런데 그 경험에서도 상이라고 하는 경험도 아니고 실이라는 경험도 아니고 그냥 현이라고 하는,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이 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사님, 이게 실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잖아요. 고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경험은 되는데, 그쵸? 인식 내용으로 떠오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인간은 어쨌든 인식 내용으로 떠올라야 이해가 되잖아요, 고사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히는 거죠. 예. 그런데 자, 인식 내용으로 떠오르는 것이 현이라고 하는 건데, 현이라고 하는데, 현의 경험이면은, 그 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이 경험은 되는데, 내용으로 경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으로 이 경험된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라는 경험 상태는 현이라는 경험 상태다. 즉, 이 중론에 의하면은 중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실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자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이 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이 무상무화코라고 하는 그거고,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바로 여기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결국에는 가령 내 어떤 이해에 따라서 불편하다가 불편하지 않다, 그럴 뿐인 거예요. 바로 가위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 과연 그러면 거기로 끝날까요? 가령 그 사람이 정말 어느 순간 되면 막 그 모아놨던 게 한꺼번에 다 화로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깨달음은, 그 깨달음의 경험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붙잡음이 있기 때문에, 즉, 법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그냥 경험일 뿐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경에, 깨달음도 그냥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벌써 내가 깨달았나, 이러면 법상이 돼가지고, 그냥 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항상 좋았다, 싫었다가, 이제 생각으로의 평안과,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생각으로의 평화는 어떤 상황만 바뀌면은 그 생각은 전부 바로
불편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 생각의 편한 평화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은 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 자각돼서 실이라는 것이 자각됐기 때문에 상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깨달은 나, 깨달음의 경험이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령 그러면은 완전히 내가 모름이 없어야 되고 의문이 없어야 되고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어떤 불편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한번 그런 깨달음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타나기가 힘드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기가 힘드는 거죠. 왜? 스스로 그런 상해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 모든 일어난 것은 다 생각일 뿐이었던 거죠. 자, 가령 의심이라는 것도 생각이지 내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라는 것도 생각이지 내 의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 되면 의문이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자, 진정한 깨달음이다 보면 의문이라는 데 불편하지 않아요. 의문이라는 것이 내 모름이 아닌데 내 의문이 아닌데 어떤 상황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보고사도 맨날 어떤 의문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산에 가다가 뭔가 풀이나 보면 야 이게 뭔 풀이지라는 의문이 일어나고. 자, 그런 게 뭐가 그렇지만 어떻다고? 고사님은 그런 데 대한 의문은 없으시잖아요. 어떤 의문이? 괴로움, 왜 괴롭나, 왜 이게 여전히 이렇게 그렇지 못한 게 있나, 이런 데 대한 괴로움은 없으시지 않아요? 그거는 고사님? 뭐예요? 바로 실현상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네. 제가 실현상에 대한 즉 경험을 통한 분명한 자각, 이게 진정한 삶의 자유를 주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있죠. 우보고사한테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보고사는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는 것 같아도 우보고사는 괴로움이라는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왜? 상으로 규정함이 없기 때문에. 상에 빠짐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해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사님. 바로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실현상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인 거예요. 거기도 현과 상이 아니라 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어떤 상에도 속지 않게 되고 어떤 상에도 휘둘림이 없게 되고 어떤 현에도 휘둘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사님. 네, 그래서 근데 뭐예요? 네. 그래서 건강경에 바로 무주상이라고 하는 얘기에 무주상에는 색성향 미촉 법까지 포함된 거예요. 법. 자, 진리라는 것도 벌써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진리. 깨달음이라는 것도 내용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머무르는 순간 상이 돼버린다고. 진리라는 것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응? 그런데 이걸 상화시키면은 그런 현을 다시 규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 깨달은 경험을 가지고 규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상에 빠진 거고 상에 매인 거고 상으로 규정한 그런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 분명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런 가령 잡음이 없었다면은 법상화 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매 순간의 경험으로 확인과 이렇게 됐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이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런데 의문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그냥 생각일 뿐인 건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불편할 이유가 없죠. 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괴로움이라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일 뿐인데
그리고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니죠. 비 오면 비에 젖는 것 같고, 눈 오면 눈에 젖는 것 같고, 태풍 오면 태풍에 젖는 것 같고, 홍수가 오면 홍수에 젖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일 뿐이잖아요. 그게 어떻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거지. 그렇죠, 고사님. 이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게 딱 올라오면, 아, 뭐 이거 좀 있으면 사라질 텐데, 거기까지는 되게, 아, 오케이가 되는데, 아니요, 하지만 자,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게 사라지기 괴롭다고 때문에 느껴지는 아니에요. 거죠, 고사님. 예,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중생들에게 하는 말이고, 봐요. 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사라진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경험될 때는 경험되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드는데요, 고사님. 저는, 이거 좀 있으면 뭐, 사라질 텐데, 그 생각은 들거든요, 고사님, 저는. 예, 자, 그럼 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때 그 생각이 일어났는데, 예? 그때 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 이것도 사라질 텐데 이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서의 분명함인 거예요. 그렇죠, 고사님. 그렇죠. 예, 예. 이것도 사라질 것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 상태 자체가 실현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으로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다 만다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 바로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러해요. 경험이. 네. 그래서 바로 실현상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한 어떤 자각, 이해, 여기서 바로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상이라는 경험, 현이라는 경험,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 이것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것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 알겠습니다, 고사님. 예. 자, 그래서 모든 상은 상일 뿐이다. 상에 메인한 네. 삶의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고사님,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깨달은 경험이, 그럼 없었던 경험이냐, 잘못된 경험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경험은 그 경험인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그 경험에 의해서 또 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고사님. 제가 진작에 고사님한테 전화를 드릴 걸, 사실 제가 내가 뭘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사실 그거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고사님. 왜냐하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그러는 것도 사실 없었고, 그냥 슬쩍이 일어났다, 슬쩍이 사라졌고, 그냥 그 순간에 고사님한테, 여쭤본 것 뿐이었어가지고, 제가 대단한 어떤 거를, 몰랐던 걸 알았구나. 사실 그런 기분도 별로 없었고,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사님.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죠? 네,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 그런 게 아니었나 보네요, 고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경험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되게 돼요. 네, 고사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